추우니까 옷을 좀 껴입고 나가라 라고 영어로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는 뭐에 들어가냐? 껴입다 라는 표현을 고민해요. 껴입다. 껴입다가 영어로 뭐지? 모르네. 아, 그럼 내가 어휘력이 부족해서 이 말을 못하겠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아니에요. 있어요. 힘이 되는 하루 3분 영어 스토리 일간 소울 영어. 안녕하세요. 심리를 공부한 영어 강사 레바입니다. 오늘은 좀 영어 공부를 했는데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나는 분명 외웠는데 이상하게 말하려고 하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난다. 너무 답답하다. 이런 분들 되게 많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한 영어를 20년 동안 가르쳤고 그중에 최근 10년은 영어 회화를 가르쳤어요. 근데 그 기간 중에 제가 상담 심리를 또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개개인의 학습자분들을 관찰을 하다 보니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먼저 학원, 그 회화 학원의 생리를 보시면 돈이 되는 레벨이 뭘까요? 기초반이에요. 기초반에 사람이 바글바글하죠. 위로 올라갈수록 없어요, 수강생이. 그래서 영어 강사가 돈을 벌고 싶다. 그러면 기초반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뭐 바빠지면 포기하시고요. 대학생분들도 방학 때 2개월 듣고 그 다음에 돌아가죠. 시험 기간도 있고 바쁘니까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방학 때 또 돌아오면 또 기초반으로 오세요. 이렇게 수강생분들이 같이 쫙 실력이 올라가는 걸 보고 싶거든요. 전 또 입시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걸 많이 경험을 한 거예요. 근데 회화는 안 되는 거예요. 안 올라가요. 아주 일부만 오래 견뎌서 올라가는 걸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기초반을 반복하면서 힘들어하고 답답해 하신다는 거. 그러면 분명 우리나라에 영어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은 왜 영어를 잘하냐?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그들이 언어 쪽에 재능이 있는 사람들인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 미술 잘하고 체육 잘하고 어떤 사람 대인관계 지능이 높고 각자 자기 재능이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똑같이 내가 좀 전에 어떤 표현을 배웠는데도 이분들은 금방 써먹고 금방 뉘앙스를 캐치하고 활용하고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이런 분들하고 그 보통의 레벨의 재능을 가지신 분들이 자기를 비교하면서 영어 공부를 한다면 힘들겠죠. 저는 조금 제가 봤을 때 와 넘사벽이다 이런 생각 들었던 분은 샤론체. 나도 여기서 되도록 말을 안 하고 싶어요. 스토리를 모르고 가서 봐야 재밌거든요. I'd like to say as little as possible here because the film is best when you go into it cold. 어떻게 통번역을 안 배우고 저걸 할 수가 있지? 그냥 듣고 뉘앙스를 캐치해서 가장 적절한 표현으로 바꿔서 영어로 유머까지 그렇게 전달한다는 거를 보면 그냥 타고난 CPU가 없이는 노력으로만은 절대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언어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 영어 학습법 책 같은 걸 써서 우리한테 이렇게 공부하세요라고 했을 때 물론 그거를 따라함으로써 그들의 학습법을 우리가 체화해서 우리도 영어를 잘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죠. 왜냐하면 영어 강사도 마찬가지예요. 되게 주의해야 되는 게 나는 언어 재능이 좀 더 있는 편이기 때문에 뭐 영문과에 갔거나 이런 언어 쪽에 강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됐다고 해서 모든 분들이 되지 않는다라는 걸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책을 보고 따라했는데 내가 게을러서 안 되는가 보다 이런 생각 드시겠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내 재능은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속도로 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고 경우에 너무 좌절되지 마세요. 두 번째 경우에는 말을 쉽게 하는 경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실 텐데 저는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 보면 정말 이게 바로 쉽게 말하기이구나. 이분이 특히 그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하고 대화하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In that book, you mentioned something, related to Shin philanthropy, effective altruism. I think this is an important characteristic, which is a fast-growing social movement dedicated to maximizing the impact to help others who would otherwise be left behind. I love the technology revolution, but I worry about technology revolution. That is why I go all around the world to talk to the government officers, talk to the leaders, talk to successful people. Please get ready for next 30 years. It's going to be good 30 years later.
but it's going to be tough next 30 years. 우리는 되게 공부 자체를 수능 영어 공부할 때 되게 어려운 표현, 독해지문 이런 거 공부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한다는 게 뭔지 몰라요. 잘해야 된다라는 부담이나 이런 완벽주의 이런 게 없으신 분들이 2번이 잘 되는 케이스죠. 마지막으로 영어 잘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오랫동안 노출되신 분들이에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시는 분이 영어를 능숙하게 잘 하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이 1만 시간입니다. 1만 시간이 얼마만큼이냐? 하루에 6시간 했을 때 4.6년이에요. 6시간 할 수가 있나요? 그럼 우리가 3시간을 한다고 해도 10년이 걸리는 거죠. 쉽지 않죠? 그런데 내가 정말 마음을 먹고 난 하루에 12시간 한국인도 안 만나고 정말 영어만 듣고 영어만 말하고 살 거야. 그래서 외국에 연수를 가거나 유학을 가시면 2년 좀 넘게 걸리면 영어가 어느 정도 되겠죠. 이거 그냥 어떤 과학적인 공식인 거예요. 보통은 영어를 잘한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3가지가 다 충족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신기한 경우들이 있어요. 나는 외국에 안 나가봤어. 그리고 한국에서 뭐 1, 2년 공부했는데 영어 잘해. 이분들은 1번이 탁월한 거죠. 언어 재능이 있으신 거예요. 뭔가 한쪽이 부족한데도 잘한다면 나머지가 굉장히 탁월하면 커버가 되는 거죠. 일단 영어가 되려면 무엇부터 공략을 해야 될까? 저는 2번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2번이고 2번에 집중을 해야지 일단 말문이 터지고 말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야지 올해도 공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영어 무슨 전화 영어 하고 싶은데 입이 안 터지는데 어떻게 전화 영어를 하겠어요. 그래서 2번이 중요한 거죠. 우리에게는. 제가 정말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정말 한 10명 중에 9분이 그런 얘기 하세요. 저는 어휘력이 부족해서 회화가 안 된다. 근데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이게 옷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막 옛날부터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수능 영어 막 이러면서 되게 어휘를 많이 수집했어요. 근데 그 어휘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고 막 다 갖다 옷장에다가 집어넣어 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계절 구분 없이 막 옷을 뒤섞어 놓고 아침에 딱 열어서 뭐라 그러냐면 오늘 옷 입을 거 없네. 옷 좀 사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비슷해요.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생각이 안 나거든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단어력이 부족하다. 어휘력이 부족하다라고 착각하시는 거죠. 아니에요. 있어요. 있는데 다만 꺼내서 쓰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할 때는요. 첫 번째, 주어를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동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동작을 하는 사람이 주어져. 주어를 찾아서 일단 뱉으세요. 일단 뱉기 시작하는 그 지점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떠올리고 있는 한국말이 영어에 있을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 단어를 떠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내 앞에 굉장히 어린 초등학생이나 정말 어린 7살 아이가 있어요. 얘한테 풀어서 설명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미지를 떠올려서 천천히 설명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바깥이 추우니까 옷을 좀 껴입고 나가라 라고 영어로 얘기하고 싶어요. 이때 우리는 뭐에 들어가냐? 껴입다 라는 표현을 고민해요. 껴입다가 영어로 뭐지? 모르네. 그럼 내가 어휘력이 부족해서 이 말을 못하겠구나 이렇게 된다고요. 당황해서. 근데 아니고 일단 뭐부터 뱉으라고요? 1번 주어를 뱉어요. You. 그쵸? 요때 뉘앙스는 뭐예요? should예요. 입어라. You should wear 까지 하고 쉬셔야 돼요. 생각하는 거예요. You should wear. 껴입는 게 뭐야? 이렇게 만약에 물어본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더 입으라고. 더 많이 입으라고. 아니면 여러 개 입으라고. 이거죠. 그러면 좀 유치하지만 You should wear many clothes 하면 땡인 거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기예요. 네, 그 단어를 찾지 마시고 뭐라도 얘기한다는 건 이런 거다. You should wear warm clothes. 그쵸? 따뜻한 옷을 입어. You should wear layers. 여러 겹, 레이어를 해. 이거죠. 이거 다 되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껴입다라는 표현 없나요? 있어요. 있는데 bundle up 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거를 제가 가르쳐 드려 봤거든요. 근데 you should wear more clothes, layers 이런 표현 못 하시는 분들은 bundle up이 생각이 더 안 나요. 왜냐하면 기초공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이 말만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돼야지 이것도 활용이 막 되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두통약을 자꾸 먹으면 내성이 생긴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벌써 어디에 매달리냐? 두통약이라는 단어를 모른다는 사실에 매달리고요. 내성이 이거는 말할 수 없지. 이런 거 어떻게 말해? 그죠? 포기하고 싶죠. 이때 뭘 하라고요? 주어부터 찾습니다. 이 먹는 사람 누구예요? 먹는 동작을 하는 사람은 너죠. 너한테 잔소리하는 거예요. 약을 먹는다? 원래 약을 먹을 때는 take 동사를 써야 되는데 모르면 eat이죠. 어떻게 해요? 다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If you eat 두통약 모르면 우리에겐 타이레놀이 있죠. 타이레놀을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쵸? If you eat 타이레놀 이거 자꾸 이렇게 어려워 좀 풀어서 얘기하면 먹고 또 먹고 again and again 이렇게 하면 되겠죠? 아니면 too often 그죠? If you take Tylenol too often 내성이 생긴다. 내성은 뭐냐면 결국 약을 먹어도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내성이란 단어를 알면 좋겠지만 너무 어려운 단어잖아요. 그럴 땐 it doesn't work. work 같은 동사를 알아야 돼요. 진짜 중요한 동사는 이런 동사인 거죠. 작동을 안 해. 효과가 없어. 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붙여서 해볼까요? 붙여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연습이죠. If you take Tylenol again and again, it doesn't work. 자, 어떠세요? 좀 간질간질하시죠? 알 것도 같고. 제가 복습 문제하고 정답 예시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밑에 하단에 링크 걸어둘게요. 들어가셔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데 중요한 건 정답을 또 외우고 계시면 안 돼요. 암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암기 금지. 암기가 아니라 내가 주어를 찾고 거기서 가장 쉬운 표현으로 내가 아는 표현으로 뭐라도 애써서 꺼내려고 하는 그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 순간이 정말 맞닥뜨렸을 때 내가 뭐라도 얘기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애쓰고 있다면 그때 정말 박수를 쳐주셔야 됩니다. 아, 이게 정말 어려운 거다. 한국인한테 한국에서 영어를 잘하게 된다는 건 내가 여태까지 배웠던 나쁜 습관도 극복해야 되고 시간 투자도 해야 되고 정말 어려운 거다. 근데 내가 애쓰고 있구나 라고 알아봐 주시는 게 중요한 거죠. 좀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힘이 나는 영어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레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